2015년 9월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의 포문을 연 게임은 리터널 개발사의 신작 사로스였습니다. 태양이 죽을 때마다 시간이 뒤틀리고 찢긴다 라는 말로 시작된 5분짜리 게임 플레이 영상이었고요. 개발사 하우스마크의 디렉터가 플레이 장면을 보면서 게임을 소개해줬는데 다 필요 없고 이건 그냥 리터널 2잖아. 위험천만하고 변화무쌍한 외계 행성 배경부터 해서 이 행성이 플레이어가 사망할 때마다 변화하며 다양한 환경과 적이 출현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는 거,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같은 태클을 탄 모습인데 이게 저한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리터널 자체가 옛날 아케이드 탄막 슈팅 게임을 현대적인 3인칭 액션에다가 AAA급 그래픽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빚어낸 게임이어서 중독성이 엄청났는데 그 맛있는 매운맛을 새로운 주인공, 새로운 스토리, 달라진 적들을 상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고요. 리터널 때는 여주인공 외모 때문에 또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게임 쪽으로 인연이 깊은 영국 남자 배우 라훌 콜리가 연기한 주인공 아르준 데브라지가 일시기가 좋은 뒤틀린 지식을 토대로 발전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고대 문명만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카르코사라는 행성을 탐험하게 됩니다. 고성능 솔타리 전투 수트를 착용한 아르준은 질주, 근접 전투, 점프 등 다양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으며 새로운 회차를 시작할 때마다 다양한 솔타리 무기와 카르코사 외계 무기 중 선택해서 무장하는 방식이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샷건을 주무기로 사용하면서 화려한 탄막을 퍼붓는 기계형 적들을 상대하는 주인공이었는데 고유 능력으로 R1 버튼을 길게 눌러 사용하는 솔타리 실드를 특히 많이 쓰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런 식으로 보호막을 펼치면 적의 투사체에 맞아도 피해를 안 입고 되려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 파워 웨폰으로 강력한 반격을 날릴 수 있고요. 이외에 L2 적응형 트리거를 끝까지 당겨서 무기를 충전한 뒤 R2 버튼으로 강력한 폭발을 방출하는 능력도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리터널 때도 게임 자체는 참 재밌는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환경도 바뀌는 빡센 게임이라 사람들한테 무조건 추천하기는 어려운 재질이었단 말이죠. 장르 특성상 여전히 모두를 위한 게임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영구적 성장 시스템을 좀 더 접근성 높게 다듬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일례로 두 번째 기회라는 이름의 영구 보유 능력이 공개됐는데 쉽게 말해 한 목숨 더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리터널 때보다 다양하게 퍼주면서 쓰러질 때마다 더 강해진 채로 게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순한 맛을 더한 로그라이트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SF 무기를 활용한 짜릿한 전투 판타지, 그리고 이번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스토리랑 NPC도 괜시리 기대가 되는 리터널2 아니 사로스는 2026년 3월 20일 플스5로 출시되고 플스5 프로 업그레이드 적용 타이틀입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게임은 제로 퍼레이드입니다. 이것도 앞서 본 거랑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죠. 바로 디스코 엘리시움 개발사가 만드는 신작 RPG라는 점. 8월에 열린 게임스컴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는 본격적으로 게임 플레이 장면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제로 퍼레이드는 편집증, 초현실주의, 그리고 구원을 향한 투쟁으로 가득한 스토리 중심 스파이 RPG로 우리는 신뢰가 부족하고 배신이 도사리고 실패가 불가피한 세상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불행한 요원, 허시엘을 플레이하게 되고요. 따로 전투가 없는 RPG로서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그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몰빵한 게임이란 점은 디스코 엘리시움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이번에는 형사가 아니라 스파이 역할을 맡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건 속을 헤엄치게 되겠습니다. 이게 주사위를 굴려서 선택의 결과가 정해지고 그 주사위 굴림은 캐릭터의 능력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발더스 게이트랑 겹치는 면도 있는 CRPG인데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시간이 정지된 순간 치명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극적인 조우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 트레일러에서 예를 들면 미행당하고 있는 주인공한테 극적인 조우 시스템이 발동을 하면 시간이 멈춘 듯 천천히 흐르는 화면으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군중 속에 숨어서 미행을 떨굴지 아니면 위험한 점프를 감행해서 도망을 갈지 순간순간 일련의 선택을 해나가게 되고 주사위 신한테 버림받아서 일이 내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오히려 좋아 소리가 나올 법한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이런 실제 인생 같은 예측 불가능성이 아주 쏠쏠한 재미를 주는 그런 류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작품 제로 퍼레이드는 2026년 출시 예정이고요. 디스코 엘리시움 때랑 다르게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글이 지원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 감기 들어갑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뒤를 이어서 대표적인 엑스박스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 2024도 12월 8일 플스5 출시를 예고했고요. 2026년에는 무료 업데이트를 통해 PSVR2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온 게임은 배틀필드 6였습니다. 얼마 전 오픈 베타 테스트 때 사람들 반응이 좋았던 만큼 근본 밀리터리 FPS 게임으로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10월 10일에 정식 출시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번 플스 쇼케이스에서는 피라미드 그림자 아래서 탱크전을 벌이고 브루클린 길거리에서 치열한 총격전에 휘말리고 적 영토로 침투하는 헤일로 점프를 수행하는 등의 싱글플레이 캠페인에 집중한 영상이 공개됐고요. 그 이후로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몰입형 시뮬레이션 장르의 한 획을 그은 IP인 데우스 X의 리마스터 버전이 발표됐는데요. 개선된 그래픽뿐만 아니라 조작 방식도 현대식 컨트롤러에 맞게 최적화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가 떠오르면서 고전 호러 영화 할로윈을 배경으로 한 비대칭 멀티플레이 공포 게임 할로윈 더 게임이 발표됐고요. 이어서 디아블로 라이크 ARPG 라스트 이포크도 오로비스라는 첫 번째 메이저 확장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넷마블에서 만드는 7개의 대죄의 오리진도 지난 닌텐도 다이렉트에 이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딱 봤을 때 원신이 떠오르는 왁구의 무료 플레이 오픈월드 RPG로 기본적으로 싱글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친구와 함께하는 협동 모드에서는 최대 5명의 플레이어가 같이 레이드 뛸 수 있다고 하네요. 7개의 대죄의 오리진은 2026년 1월 28일 출시됩니다. 그 다음엔 이 쇼케이스가 열린 9월 25일에 출시된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가 나왔는데 캡콤 캐릭터인 롱맨이 참전하는 DLC 소식이었습니다. 이 게임도 먼저 해본 사람들의 아주 달달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마리오 카트 월드랑 비교해서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이어서 인왕 3편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게임 플레이 장면도 조금씩 섞여있긴 했지만 그보다 등장 캐릭터를 한 명씩 소개하는 약간 스토리 트레일러에 가까운 영상이더라고요. 코에이 테크모가 앞으로 추가 영상을 통해 게임 플레이랑 더 자세한 정보 많이 풀 거라고 합니다. 인왕 말고도 얘네가 준비한 게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여포랑 진상공무상 근본 부금이 나오더니 진상공무상 3가 리마스터 된다고 합니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왜 3인지는 저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출시일은 2016년 3월 19일입니다. 다음으로 뜬 작품은 코드베인 2였습니다. 전작이 캐릭터 액션 게임의 탈을 쓴 소울라이크로 꽤나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이런 비슷한 컨셉 게임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퍼스트 버서커 카잔도 그렇고 코드베인 2는 전작보다 얼마나 발전을 해서 소울라이크 풍요의 시대에 차별화를 꾀할지 흥미로운데 새로운 남녀 주인공의 여러가지 화려한 기술이랑 협동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도 인상적이고 스토리는 또 어떨지 관심이 생기는 작품. 이건 2016년 1월 30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불과 며칠 뒤인 9월 30일에 출시되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이발리스 연대기였습니다. 디렉터가 직접 나와서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번 더 해줬는데요. 원작이 워낙 많은 게이머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작품이라 이런 리메이크, 리마스터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런 원작 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명성만 익히 들었던 사람들도 이런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래픽과 사운드로 명작 SRPG의 장대한 스토리에 빠질 수 있게 된 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풀 리메이크로 나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 욕심도 가슴 한편에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한테는 정식 한글화돼서 나온다는 부분도 소소한 감동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바이벌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 레딧 다이 인페르노라는 게임이 소개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SF 플러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분위기에 캐릭터들이 입은 옷이나 서바이벌 요소가 약간 원스 휴먼 같은 바이브를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이건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에 PVEVP를 탑재했다고 하니까 당초에 뭐하는 게임인지 그냥 정신이 살짝 혼미해지더라고요. 12월 3일 플스5로 출시될 게임입니다. 이어서 크로노 스크립트 디 엔들리스 엔드라는 아주 독특한 인디 게임이 소개됐습니다. 탐험 기반 2D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 편집자가 장기 연재 시리즈를 마무리한 뒤 특이한 의뢰를 받고 외딴 저택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모기 한 마리에 물린 그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1000년 동안 살아온 작가가 집필하는 끝없는 이야기 원고 페이지에 갇혀 있었다는 설정이고요. 편집자인 주인공이 이 단어들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엔딩을 잃어버린 스토리를 마지막 장까지 이끄는 그런 독특한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인데요. 살짝 늘어지는 타이밍에 큰 거 하나 터졌습니다. 우리 붉은 사막이 여기서 갑툭튀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본 게임만 빼고 다 나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많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아직도 신박한 것들이 몇 개 튀어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활 쏘는 여자 캐릭터랑 로봇 같은 걸 타고 날아다니는 대목에서 적재한이 충격받아서 뽐뿌가 또 새롭게 차오르는 기분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고티까지 노리는 게임이 되려면 오픈월드 RPG로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펄어비스의 이동원 COO의 글을 보면
붉은 사막은 세상을 분열시키려는 병력을 상대로 단결하여 맞서는 클리프와 회색 갈기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불가사의한 장소들을 거쳐 하이웰 곳곳에 숨겨져 있는 힘의 비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클리프의 결의가 시험에 들겠지만 그는 홀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클리프는 믿음직한 동료, 현명한 스승, 성실한 조언자들과 함께 새로운 능력을 개방하고 도전을 마주할 것입니다. 고대 수수께끼의 존재부터 기술 발전의 거두까지 클리프의 운명은 주인공 본인과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라며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줬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트레일러가 플스5 프로에서 캡처한 영상이라는 점. 보통 다른 게임들 트레일러 보면 GTA6도 그렇고 플스5 기본 모델로 캡처된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굳이 프로에서 캡처되는 영상을 보여줬다는 건 그만큼 이게 고사양 게임이라는 뜻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본 플스5랑 PC판 최적화는 어떨지 이것도 성공적인 출시에 참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참 오래도 기다렸습니다. 붉은 사막 출시일이 마침내 2026년 3월 1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욕도 오지게 먹었지만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한국 게임의 미래를 위해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에 최초로 한국어 더빙 트레일러가 같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이 목소리가 계속 영어로만 나와서 이거 피해거짓 같은 태클을 타는 건가? 서양 판타지 배경이라서 한국어 더빙은 소홀히 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됐는데 트레일러상으로는 만족스러운 더빙 퀄리티라서 스텔라 블레이드 때처럼 텍스트 압박 없이 몰입도 높게 즐길 수 있겠다는 기대를 모읍니다. 붉은 사막 얘기는 앞으로 또 할 기회가 많을 거니까 여기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하드웨어 뉴스도 있었습니다. 펄스 엘리베이트라는 이름의 무선 스피커가 공개됐는데요. 템페스트 3D 오디오를 지원하는 플스5 게임에 최적화된 사운드, 그리고 내장 우퍼가 탑재돼서 풍부한 저음 음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구성에 플레이스테이션 링크라는 이 USB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한 초저지연 무손실 연결이랑 편리한 휴대성을 자랑으로 내세웠고, 또 오른쪽 스피커에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서 음성 채팅에도 이용 가능한 점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붉은 사막의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처음에 보면서는 놓친 정보가 많았는데 이 USB 어댑터가 있다 보니까 PC 스피커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블루투스 기기랑도 호환이 되는 물건이더라고요. 성능이야 2026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빠진 것 같고 옛날 콘솔 주변 기기랑은 다르게 호환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순서로 그란투리스모의 아버지 야마우치 카즈노리 폴리포니 디지털 대표가 나와서 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1억 카피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한 번의 그란투리스모 7 메이저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12월 스펙 3 업데이트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2개의 새로운 레이스 트랙이랑 8개의 새로운 차량, 새로운 서킷 체험과 데이터 로거 피처라고 해서 주행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한정판 컨트롤러가 소개됐는데요. 듀얼센스 갓 오브 워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이 10월에 한정 수량 발매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올백 컬러에 빨간색 무늬가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영락없이 크레이토스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외관인데 권장 소비자 가격 99,800원이며 예약 주문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향후 공식 판매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갓 오브 워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 소문에 갓 오브 워 신작 게임이 발표되나 보다 하면서 막 들썩들썩 했는데 화면이 넘어가더니 뜬금없이 웬 우주복 수트를 입은 사람이 찢어 발겨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싶었는데 이 발톱을 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플스 유저들이 한마음으로 기다리던 인썸니악의 신작 울버린의 첫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였고요. 그냥 평상복 입고 싸우는 로건의 모습은 물론이고 상징적인 노란색 수트를 입고 싸우는 모습까지 아주 아낌없이 때려 넣은 트레일러로 이번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전 이제 인썸니악 스파이더맨 게임을 할 때 거미줄 타고 빌딩 숲을 날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못하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스파이더맨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감과 써는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유혈낭자한 장면의 연속이었고 울버린 특유의 아다만티움 발톱과 회복 능력 덕분에 아주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액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울버린뿐만 아니라 미스틱, 오메가 레드 등 다양한 엑스맨 캐릭터의 등장이 확정됐고요.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면서 적을 덮치고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발톱으로 긁으면서 떨어지고 이런 영화 같은 세트피스 액션이야말로 인썸니악 종특이잖아요. 빨리 직접 컨트롤러 잡고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트레일러 마지막에 나온 거대 로봇 보스전도 어떻게 펼쳐질지 뽐뿌 차오릅니다. 트레일러가 끝난 뒤 개발팀의 인사말이 이어졌는데
우선 게임 속 울버린 역을 맡은 배우는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시즌2와 3의 주인공 리암 맥킨타이어라는 사실이 공개됐고, 배경이 뉴욕에 한정됐던 스파이더맨 때랑은 다르게 마블 세계관 속 가상의 국가 마드리푸어라든가 캐나다에 얼어붙은 대자연, 도쿄의 밀집된 도시거리 등 이국적인 장소 여러 군데를 다채롭게 여행하면서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파괴적인 액션이 펼쳐질 거라며 큰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도 흘렸거든요. 끝으로 마블 울버린은 2026년 가을 출시 예정이며 2026년 봄 플스 쇼케이스를 통해 한 번 더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들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힘 실어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면서 제일 놀랍고 반가웠던 소식, 그리고 이 중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게임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 남겨주십시오. 통쾌! 생각하는 길을 걸어라. 그 길 끝에 답이 있을 것이다.